이제 주제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뭔가 명쾌한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구성원들의 생각을 직접 대면해서 들어보고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의 주제는요, 앞서 말씀드린 만족도 조사와 그리고 교육과정 설문조사에서 구성원들의 의견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것을 중심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첫 번째 공통 토의 주제입니다. 주제는 구성원의 가장 이견이 컸던, 지금 탄식이 갑자기 들렸는데요. 현장 체험학습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그 설문조사 결과가 가장 크게 나왔어요. 가장 입장이 좀 의견도 다르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포인트를 두고 토의를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현장 체험학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학교는 현장 체험학습 활동에 현재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가? 학생이 느끼는 어려움도 있고 학부모님이 느끼시는 어려움도 있고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장 체험학습을 간다면 몇 회가 적당한가? 아니면 어떤 형태가 적당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고요. 아까 교장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생각을 공유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둠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이 종이랑 펜을 가지고 가시고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선생님은 1학년이라서 어딜 갔냐면요, 이번에는 한박수목원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학교를 현장체험학습을 어떤 어려움 느끼는가? 아까 수학여행 대신 에버랜드를 가기로 했는데 못 가서 아쉬웠고, 그리고 5학년들은 너무 비슷한 장소, 가본 장소, 가까운 장소들만 너무 많이 가봐서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한 분이신데 여러 학생들을 이렇게 전담하시는 게 어렵다고 하셨고, 현장 체험학습 횟수는 연 2회가 가장 많이 나. 제가 이제 6학년을 담임하고 있는데 6학년 친구들이 1학기에 프로젝트로 체험 장소를 선정해서 2학기에 못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저희 학교가 이제 진로 연구학교라 진로 연구로 진로 연계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교과와 함께. 근데 저희가 뭐 질문하거나 평가했을 때 에버랜드 사람들이 많아서 물론 가고 싶은 거 못 간 건 아쉬웠지만 많아서 이 대체 프로그램이 그래도 너무 재밌었다. 못 갔어도 좀 아쉽지 않았다라는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을 수 있고 학교 밖에서 하지 못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을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어려운 점에는 버스 업체 선택이나 짝꿍 문제, 개인 물품 분실 위험, 교직원 책임 등의 첫 번째, 현장 체험의 의미에 대해서 학교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 줌으로써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직접 체험을 하면 좋다. 또 여러 가지를 체험해서 지식의 틀을 깬다 등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왜 현장 체험이 가기 어려울까 했는데 안전사고 때문에 가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고 학생들의 통제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학생들 본인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다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현장 체험학습은 배움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희 모둠에서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고 학부모님께서도 학생
학생들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나 현장 체험학습 활동에 현재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가? 학생들은 어려움이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저희 이제 학교 측 입장에서 안전사고나 뭐 아이들 변수가 많아서 그런 거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많다 요새는 그런 내용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시니까 어려움은 없다고 요새는 네, 그날 특별한 하루니까 도시락 싸는 것도 즐겁다고 말씀. 현장 체험 학습이 몇 회가 적당한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이제 연 2회나 아니면 한 학기에 한 번은 현장 체험 학습을 하고 하나는 이제 찾아오는 체험 같은 이런 다양하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현장 체험 학습에서 안전하게 하고 들어올 수 있다고. 우리가 현장 체험 학습 계획할 때 우리 모든 선생님들하고 장소도 정하고 그런 가서 어떤 걸 배우고 올까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학부모님들께서도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의 바탕으로 해서 장소를 정하고 현장 체험 계획하고 있다는 거를 들어서 알고는 계신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떻게 교육과정이 그렇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확인하시기 좀 어려우시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냥 가서 노는 시간으로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그런데 이해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뭔가 현장 학습을 가더라도 어떤 교육적 함의가 있는지 저희가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그런 장소 선정에 대해서도 이해하시기 쉽고 또 아이들도 더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배운다는 생각으로 체험학습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 고민하고 계신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자유토의 주제입니다. 가장 의견이 컸던 부분이 현장 체험학습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 밖에 조금씩 생각이 달랐던 부분을 몇 가지 이제 뽑아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의 특색교육 활동은 무엇이 좋을까? 가장 많이 나온 게 인성교육이었고요. 두 번째로 나온 것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기초 학력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진로교육을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런 의견들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이 특색교육 활동으로 뭘 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회와 놀이잔치 등은 언제 몇 번 하는 게 좋을까? 학생 선택형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만족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많았지만 교원 의견 중에서는 좀 어려움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럼 어떤 어려움을 느끼시는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외로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에 대한 응답이 살짝 작았어요. 네. 저는 되게 깨끗하고 안전한 줄 알았거든요. 네. 조금 낮았어요. 높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어떤 게 그렇게 느껴졌는지 우리 학생들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상담주간과 수시상담 중 무엇이 효과적인가? 네. 상담주간을 정해서 상담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게 효과적인지 이것들을 다 나누면 시간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가지나 두 가지 또는 여기엔 없지만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토의 주제를 한두 가지 정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운동회에 대해서 토의를 했고요. 놀이잔치는 아이들이 참 하루 종일 놀아서 좋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운동회는 청백 개조하고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봄에는 놀이잔치를 해서 학부모도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노는 걸 볼 수 있게 그리고 가을에는 운동회를 하셨으면 참 좋겠고 내용은 조금 더 이제 달리기 위주가 아닌 조금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놀이잔치는 이제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한다던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예가 따로 또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학예를 굳이 뭐 안 해도 이 두 가지 행사만으로도 학부모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동아리와 인기가 많아서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아리의 시간을 늘려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동아리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늘려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휴지통을 늘리자, 화장실에 변기에 소변을 놓는다, 변기에 휴지를 넣지 말기, 이물질 버리지 말기, 변기 파손, 화장실 예의를 지키자.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 활동은 베이킹 또는 운동 보서 많아지기입니다. 특색교육 활동으로 무엇이 좋을까에 대해 의논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 독서교육, 인성교육, 다문화 교육 같은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중 독서교육은 어릴 때부터 꾸준한 독서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서 골든벨을 실시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정보 교육에서는 코딩, 프로그래밍, PPT 등 여러 교육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생들이 행복하게 다니기 위해 하였으면 좋겠다고 의견. 교육 활동은 진로교육, 문화예술교육, 독서교육, 기본교육 등의 의견이 나왔고요.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학생 봉사활동, 술을 랠리나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고 운동장에 쓰레기통 설치를 하고 이렇게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및 외부인 출입 통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21학년도부터 그 글쓰기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학년별로 내용을 다르게 지도하고 있어요. 1학년, 2학년은 일기쓰기 이런 걸 하지 않고 충분히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독서 교육에 진짜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급별로 아마 근데 글자람이라고 해서 쓰는 그 얼마큼 쓰고 뭐 기록하느냐 이런 거에 차이는 있겠지만 전 학급에서 1, 2학년 하고 있고 그다음 3, 4, 5, 6학년은 학년성에 맞게 논설문이나 뭐 설명문 이런 것들도 글쓰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다 독서교육에 기반이 된 글쓰기 활동인데 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 학교 진로교육 하는 것처럼 학교 특색인데 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 오늘 말씀 나눈 것들 중에서 굉장히 제가 들으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됐던 것들을 100% 다 생각이 다른데 그걸 100%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뭔가. 근데 우리 학교에 갖고 있는 우리 역량, 어떤 상황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우리 학교가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래도 최선의 결과 교육과정 계획을 이렇게 해보도록 산내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도움이 됐다. 우리 이 같은 시간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우리 학교의 교육력이 조금 더 높아졌다. 우리 학교 교육 공부 함께하는 시간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큰 박수 한번.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시간 잘 반영해서 내일도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산내 소통의 날 교육과정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